DJ 봄과 함께하는 트래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3화로 돌아왔는데 저번 1, 2화를 돌아보니까 너무 각 잡고 떠나야 하는 여행지만 소개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테마를 바꿔서 내가 갑자기 여행이 떠나고 싶을 때 아니면 가볍게 도시에서 벗어나서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 쉽게 가볼 수 있는 당일치기 혹은 1박 2일을 하기 좋은 국내 여행지를 모아봤습니다. 총 3가지 중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바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남이섬입니다. 춘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평과 춘천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약 1.4k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저기 둘러보려면 반나절 이상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배나 짚라인으로 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배도 배차가 짧고 짚라인도 강 위를 건너가는 짚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섬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메타세콰이어 길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가 워낙 나무들이 웅장하고 긴 길로 쭉 이어져 있어서 포토존으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섬이 크지 않은 거의 장점은 전 어딜 가나 강뷰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산책길을 걷다가도 쉴 새 없이 강뷰를 볼 수 있고요. 어느 체험을 하러 가도 거의 다 강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시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줄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춘천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배 선착장 앞에 닭갈비집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5군데 정도 먹어본 것 같은데 어느 집에 들어가도 다 평타 이상 하기 때문에 뭔가 찾기 귀찮다 하시면 이 앞에 주차해놓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반나절 정도면 이 섬을 다 둘러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남이섬은 1박 2일로 가장 추천을 합니다. 남이섬 주변에 펜션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남이섬 안에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호텔 정관로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그냥 호텔 본관도 있고 독채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저는 독채를 추천합니다. 특히 8명, 10명, 12명 이렇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서울 근교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양한 독채가 있어서 최소 2인부터 12인까지 전부 수용이 가능하고요. 바베큐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께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남이섬을 제가 1박 2일을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섬이라는 특성상 배가 끊기고 나면 섬 안에는 투숙객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호텔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 조심해야 할 건 저는 비 온 다음 날이나 비 오는 날은 꼭 피하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비가 온 다음 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연적인 섬이다 보니까 길이 포장 도로가 아닌 곳이 많아요. 그래서 비 온 다음에 걷기에는 너무 흙길이고 다 진흙이 되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추천드리는 날도 있어요. 바로 눈 오는 날입니다. 제가 남이섬이 사실 반나절 정도면 모든 걸 다 둘러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4번 정도 가서 숙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가장 처음 남이섬에 가서 첫 숙박을 할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눈이 오는 날 갔어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날 정말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저녁에도 막 눈이 와서 정말 아무도 없는 껌껌한 섬에서 정말
약간 겨울왕국을 보는 것 같은 저희끼리 눈싸움하고 놀고 눈사람 만들고 길에 누워서 천사도 만들고 그 너무 자유롭게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더 예뻤던 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눈이 밤새 계속 와서 무릎 이상으로 눈이 쌓인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찍 첫 배가 뜨기 전에 나가면 정말 저희밖에 없고 그 새하얗게 뒤덮인 섬 위에 강뷰를 보면서 새하얀 섬 위에서 떠여노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눈 오는 날 맞춰서 가보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섬에 재미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작새가 많이 살아요. 여기 섬에 보다 보면 매점이나 호떡, 간단한 떡볶이 같은 걸 파는 곳들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공작새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호떡을 조금씩 떼주기로 하고 뺏어 먹기도 하거든요. 운이 좋다면 이 공작새들이 꼬리를 펼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공작새를 그렇게까지 가까이 많이 본 건 정말 남이섬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추천은 남이섬입니다. 다만 춘천에 있어서 차로 가시기에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차가 없으시다면 ITX를 타고 내려서 택시를 타셔야 할 수도 있어서 교통이 살짝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차를 운전할 수 있으시면 조금 더 편할 여행지긴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도입니다. 여기는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는 게 송도랑 가깝거든요. 가는 길에 송도가 보입니다. 사실 제가 대부도를 가게 된 이유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피가 90%가 넘는 정말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친구랑 그냥 갑자기 심심해져서 우리 그냥 12시쯤 늦은마키 점심쯤 서울역에서 만나서 표가 남아있는 곳 아무 곳이나 가자. 여행이 갑자기 땡기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쯤 만나서 표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가 하필 연휴가 낀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산, 목포, 강릉 할 거 없이 모든 기차표가 다 매진인 거예요. 이게 약간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의 폐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고속버스, 기차는 전부 매진이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있는 4호선을 타고 무작정 출발을 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오이도라는 곳이 종착역이더라고요. 오이도를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그 옆에 대부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도? 섬이잖아. 한번 가볼까? 싶어서 무턱대고 가기로 결정을 해서 가게 된 곳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4호선을 타시면 서울역 기준으로 1시간 20분이 채 안 걸려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오이도역에서 내리신 후에 그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시면 30분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섬 자체가 넓지도 않고 그렇게 관광을 할 곳이 많은 곳도 아니어서 사실 여기는 남이섬과는 또 다르게 당일치기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냐 내려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지도를 봤더니 해변이 있었어요. 방아머리 해변이라고 하는 곳인데 해변이라길래 바다를 보러 왔으니까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가게 됐는데 꽤 놀랐습니다. 도착을 하고. 왜냐하면 갯벌이었거든요. 저희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그런 해변일 줄 알았는데 갯벌이어서 약간 당황을 했지만 어차피 계획이 없이 온 거 한번 해보자 싶어서 청바지 입고 갔는데도 다 그걸 걷어 올려서 갯벌을 한참 걷고 뭐 조개를 캤던 기억도 있어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갯벌이 정말 넓어서 뭐 파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걸어보는 것도 그냥 해변을 걷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어서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물이 다 빠질 시간쯤에 가면 갯벌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넓어요.
오후 시간에 약간 햇빛이 많이 비치는 시간, 그리고 물이 다 빠지는 시간쯤에 맞춰서 가면 이 갯벌이 반짝반짝하고 어느 정도 빛을 반사해서 오렌지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아머리 해변도 추천드립니다. 이 해안가 앞에 통유리로 된 카페들도 진짜 많아서 내가 만약에 갯벌에 들어가기는 싫다, 옷이 더러워지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부도도 굉장히 좁아요. 대표적인 버스가 123번이 있는데 대부도의 가장 끝에서 끝까지 가로지르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할 게 다양하지 않은데 저는 그 방아머리 해변 뒤쪽에 전동 바이크를 추천드려요. 이 전동 바이크는 그 따로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요. 바이크를 타고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쉬지 않고 달려야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내려서 여기 메타세콰이어 길이랑 타는 길이 전부 갈대밭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산책을 하기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전동 바이크를 1시간 정도 타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전동 바이크라고 하면 내가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같이 갔던 친구도 둘 다 한 번도 스쿠터나 오토바이 같은 걸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기 직전까지도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운전을 사실 못해요. 그래서 친구에게 맡겼는데 내가 얘 손에 내 목숨을 맡기는 게 괜찮을까? 이게 맞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도 쉽게 탈 수 있는 바이크여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한 액티비티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섬은 칼국수가 유명해요. 굉장히 칼국수 집들이 많은데 사실 맛이 특출나기보다는 그냥 바닷가 앞에서 백합 칼국수나 바지락 칼국수를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몰 시간을 체크하다 보면 한 요즘은 7시 반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빨간 하늘을 다 보고 들어오면 8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칼국수 집들이 7시에서 8시에 문을 닫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점심에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밥을 드시고 액티비티도 하고 바다도 봤으면 이제 일몰을 볼 시간이 가까워지실 텐데 일몰은 대부도의 탄도항이라는 곳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탄도항은 사실 저도 몰랐는데 방송에도 많이 나온 곳이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하루에 2번 정도 약 4시간 동안 물길이 열려서 직접 다른 섬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단 유념하셔야 할 게 하루에 2번 4시간 동안 열리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확인하고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섬에 건너가는 시간을 재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생각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탄도항이 사실 저는 이것도 약간 계획이 없는 자의 폐해가 아닌가 싶어요. 일몰로 정말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사실 대부도의 반대쪽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3을 타고 한 40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날씨를 안 보고 간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엄청 쨍쨍했는데 그날 밤 새벽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와 있어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구름이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일몰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날씨를 잘 맞추시고 가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 게 여기가 특이한 게 그 물길이 열리는 그 길을 따라서 풍력 발전기가 쭉 서 있어요. 그래서 그 해를 보지 못했는데도 정말 예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몰까지 겹친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몰 중에 정말 손에 꼽게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몰은 비록 그 방아머리 해변과 대부도를 오이도에서 꽤나 멀거든요, 탄도항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썰이 하나 있는데, 일몰을 보고 이제 나오면서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즉석에서 고깃집을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123번을 다시 타고 이제 중간쯤 다시 그 방아머리 해변을 가는 길로 한 중간쯤 올라가서 내렸는데, 식당 앞으로 가보니까 사장님이 아프셔서 딱 오늘 하루만 쉰다고 써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억가죠.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배차가 40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섬이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살진 않아서 그렇게 많은 식당과 많은 액티비티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다시 타려고 했는데 40분이 남아있고, 이 한 식당 옆에는 찐빵을 파는 가게 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막차를 놓치기도 하고 시간이 일몰 후여서 늦었어서 8시 반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대부도의 다른 곳을 가도 뭘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빵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술빵은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오이도까지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늦어서 대부도에서는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이도에 다시 역 쪽으로 가셔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는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지로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져가지 않으시려면 막차 시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텐데, 그러면 대부도에서 먹고 출발하시는 것보다는 오이도가 훨씬 더 대중교통도 많고 일단 역이랑 가까우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이도로 나와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부도 여행은 정말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으로서 오히려 좋아와 역시 계획이 없는 게 더 재밌다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오늘 그냥 당장 바다를 보러 떠나고 싶은데 계획을 세우고 싶지는 않다, 뭔가 머리 아프게 생각하거나 막 여기저기 따져보고 싶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섬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123번을 관통한 그 길에 유명한 해변, 유명한 뭐 일몰 스팟, 식당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버스만 타고 다니신다면 길을 잃을 일도 거의 없고요. 좁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하지만 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버스를 놓치고 밥을 못 먹은 만큼, 큰 도시는 아닌 만큼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대안을 찾기 힘들 수는 있으니까 식당을 가시거나 아니면 외진 곳에 있는 액티비티를 하러 가신다면 꼭 미리 전화를 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약간 겪어본 사람의 뼈아픈 깨달음이었어요. 마지막 추천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는 정말 대표적인 휴양지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매년 제주도를 가는 게 약간 루틴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여러 번, 다양하게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섭지코지라는 지역입니다. 제주도의 볼거리가 사실 너무나 많죠. 섬 자체가 훨씬 크기도 하고 다른 곳들보다. 그리고 유명한 식당이나 볼거리, 핫플들도 많아서 또 머리를 이렇게 짜내서 계획을 짜려면 굉장히 긴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곳인데, 시간 관계상 1박 2일 정도만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머리를 많이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떠나고 싶다, 아니면 바다를 보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휴양 느낌으로 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섭지코지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넓은 언덕과 평야가 너무나 예쁜 곳이에요.
특히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해지는 시간에 가면 너무 예쁩니다. 드라마 촬영지 때문에 약간 성당처럼 생긴,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하얀 건물도 서 있고요. 등대도 꽤 규모가 있어서 사진을 찍거나 올라가 보시기에도 좋아요. 또 이 넓은 언덕에 올라가 볼 수 있는 곳들도 많고 사이사이에 유채꽃밭이 꽤 넓게 있거든요. 그래서 탁 트여서 자유로운 느낌을 주면서도 제주스러움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사실 한두 시간 정도면 다 돌아보실 수 있고요. 뭐 한라산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성산일출봉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쭉 걷다 보면 성산일출봉 뷰로 산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추천을 드릴 게 있는데, 언덕 끝쪽에 해안 쪽에 가면 민트라는 식당이 있어요. 여기는 통유리로 된 건물인데요. 바다 바로 앞에 있어서 바다와 성산일출봉을 보면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앞에 말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야생마인지 아니면 키우시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언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약간 낮은 지반인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말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풀을 뜯고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말들도 보이고 뒤로는 성산일출봉, 그리고 넓은 언덕과 평야, 정말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단 여기의 단점은 주변에 먹을거리나 편의시설이 바로 앞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휴양 목적이시라면, 당일치기가 아니시라면 그 앞에 피닉스 파크라는 숙소가 있거든요. 바로 앞에. 여기서 투숙을 하시면 안에 식당들도 많고 뭐 편의점이나 편의시설들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 난 정말 돌아다니지 않고 편한 이 평야와 이 자유로움과 이 뭔가 편안함을 누리면서 휴양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서 1박을 하시고 이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투숙을 하시면 언덕과 평화가 생각보다 조금 스케일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걷기 힘드시면 이 숙소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게 빌려드려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다, 아니면 난 정말 정말 편안한 여행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 특유의 평화로운 느낌 때문에 제가 제주도를 가면 사실 정말 좋지 않은 이상, 제주도는 볼거리가 워낙 많고 뭐 동서남북으로 각각 유명한 곳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곳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꼭 마지막 하루는 이 섭지코지에서 보낼 정도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1유와는 조금 다르게 내가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때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더 가볼 만한 여행지 모음으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DJ 봄이었습니다.